드미트리 형은 돈 같은 것을 강탈할 사람이 아니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미가 급한 우직한 사람이 극도로 격분했으니까 혹시 그루센가로 해서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강도질을 계획하고 오다니 그건 말도 안 돼. 그렇지만 도련님, 그분으로서는 지금 돈이 무척 아쉬울 겁니다. 그분은 지금 돈 때문에 말 못할 곤경에 빠져 있어요. 도련님은 그분이 얼마나 곤란을 받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스메르 자코프는 어디까지나 침착을 잃지 않고 지극히 분명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생각으로는 그 3천 루블이라는 돈이 마치 자기 돈인 양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내게 일금 3천 루블리를 지불할 의무가 있어 라고 저한테 직접 말하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련님 자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다름 아니라 그루센카는 자기가 하고만 싶다면 주인 어른 표도로님을 설득하여 자기하고 결혼하도록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여자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그걸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고 안 오고는 별 문제로 하고라도 이 집 주인 어른의 정식 부인이 되고 싶어하는 심정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삼소노프라는 그 여자의 서방이라는 장사치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야근 짓이라고 말하면서 웃어댔다는 말을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무척 영리하니까 드미트리님처럼 무일푼인 남자하고 결혼할 리는 없지요. 도련님도 이런 사정을 한번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면 주인 어른이 일단 돌아가신 후에 드미트리님이나 도련님이나 알렉세이께서는 단 1루블리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루센카가 주인 어른과 결혼하는 것은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꾸어 혼자서 가로채자는데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일이 그렇게 성사되기 전에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신다면 도련님들에겐 각기 4만 루블이라는 돈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주인 어른께서 그처럼 미워하는 드미트리님까지도 유언장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똑같은 금액을 물려받게 될 겁니다. 이 점을 그분은 잘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입안의 안면 근육이 이상하게 일그러지며 바르르 경련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벌개졌다. 그럼 도대체 내 놈은 뭐 때문에 하고 그는 얼른 스메르 자코프의 말을 가로챘다. 그런 걸 알면서도 나더러 체르마 시나에 가라고 권했니? 무슨 속셈으로 그런 소리를 짓결었어? 내가 떠나버리면 그 사이에라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게 아니냐. 이반은 가쁜 숨을 간신히 견디고 있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고 스메르 자코프는 명확하면서도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반의 눈치를 열심히 살피고 있었다. 뭐가 틀림없어? 간신히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이반은 눈을 무섭게 번쩍이면서 되물었다. 저는 도련님을 동정해서 그렇게 권고했던 겁니다. 제가 만일 도련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일에 개입하느니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버릴 테니까요. 노골적인 표정으로 번쩍이는 이반의 눈을 정시하며 스메르 자코프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 사람 다 잠시 말이 없었다. 너는 아무래도 천치 바보인 것 같아.
게다가 지독한 악당임이 분명해 하고 이반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곧 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스메르자코프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말았다. 이반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난 듯이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더니 당장 스메르자코프에게 덤벼들 것 같은 기세였다. 스메르자코프는 재빨리 그것을 눈치채고 주춤 뒤로 물러나서므로 그는 이 순간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다. 이반은 뭔가 망설이듯 말없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려버렸다. 나는 내일 모스크바로 떠난다. 미리 말해 두는데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어. 이것으로 마지막이야. 그는 정오이빛을 감추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를 크다란 소리로 똑똑히 말했다. 후에 그는 자기가 뭐 때문에 그때 이런 말을 스메르자코프에게 했었는지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게 상책입니다. 스메르자코프는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얼른 말을 받았다. 하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 모스크바에 전보를 쳐서 내려오시도록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반은 또다시 걸음을 멈추고 하인 쪽으로 획 돌아섰다. 그 순간 스메르자코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여태까지의 뻔뻔스럽고 퉁명스런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은 오직 극도의 조심과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무엇에 질린 것 같은 비굴한 기색이 엿보였다. 더 할 말은 없습니까? 덧붙일 말은 없어요. 뚫어질 듯이 입안을 응시하는 그의 눈에서는 이런 낌새를 느낄 수 있었다. 체르마 씨라면 전보를 쳐서 나를 부를 수 있겠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경우에 말이야. 스스로도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이반은 갑자기 음성이 높아져 이렇게 소리쳤다. 물론 체르마 시냐에 가 계시더라도 역시 알려드려야지요. 스메르자코프는 당황한 듯이 그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으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반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체르마 시냐로 가기를 자꾸 권하는 건 모스크바는 멀고 체르마 시냐는 가까우니까 여비를 아끼라는 생각에선가 보군. 아니면 내가 공연히 먼 길을 오가는 게 가엾게 느껴져서 그러는 거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고 스메르자코프는 음침한 웃음을 지으며 띄엄띄엄 중얼거리다가 또다시 경련적인 몸짓으로 얼른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반은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려서 스메르자코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연신 껄껄거리면서 급히 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유쾌해서 웃는 게 아님을 쉽게 알아챘을 것이다. 이반 자신도 역시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바를 좀처럼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몸짓이나 걸음걸이는 마치 경련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보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